사람의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풍수. 한국처럼 역동적 지형에서 도시 속의 생활 풍수를 어떻게 훌륭히 적용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찾아보자. 종동근 생활풍수연구가, 태용디자인 대표,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정혜원, 생기가 샘솟는 집의 저자. 생활풍수연구가 정동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지에는 자연의 생기, 좋은 기운이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집을 짓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돕는 것이 현대풍수, 생활풍수, 도시풍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풍수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동서양의 사상이나 문학을 보면은 한결같이 음과 양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산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큰 강은 양의 기운을 가지는데 음과 양이 조화로운 배산 임수의 땅을 풍수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풍수의 치유법 혹은 활용법이 있을까요? 방금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동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은 가끔씩 산을 찾아가서 고요하고 정적인 어떤 이런 음의 기운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침체되거나 의기소침하고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 기운을 보거나 아니면은 역동적으로 파도가 치는 바다를 찾아가서 이제 그런 양의 기운을 많이 채워주는 것도 아주 좋은 치유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청계천입니다. 선생님, 이곳의 풍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천은 양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이런 작은 하천은 시민들에게 역동적이고 생기, 어떤 평화로운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차가운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주변과는 다르게 약간 차가운 공기도 같이 흐르면서 주변의 탁한 공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어떤 도심의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여기서 많은 어떤 생기와 풍수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walk this way? We thought it was very, very beautiful. It's very natural with the sound and very different from the city. It's kind of a romantic walkway. It's very beautiful. When you think about this city, what is different when you compare another city? It's my first time in Seoul, and I think it's a very, very clean city, very big city. I didn't realize how big it was, but it's very clean, it's very manicured, and I think it's a beautiful town. Thank you for your You're welcome. 청계천의 물살을 보면 조금 빠른 경향이 있는데요. 청계천과 관련된 재미있는 풍수적 이야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풍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입과 유출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맞아야 생기가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이론인데 조금 더 거창하게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요. 대한민국을 어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큰 기운은 유입이 광화문의 대로입니다. 광화문의 대로를 통해서 큰 기운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기운은 또 반드시 부드럽고 또 속도에 맞게끔 유출이 돼야 됩니다. 유출이 되는 통로는 눈에 보이는 청계천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적인 비유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청계천이 이제 이 모습 이전에는 땅 속으로 갇혀 있었어요. 지면보다 낮은 곳에 어둡고 습한 곳에 물이 이렇게 흘러나갔기 때문에 물도 썩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약한 냄새도 나고 자연스럽게 유출이 잘 안 됐어요. 물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생기를 공급합니다. 생기를 공급하고 또 풍수적으로는 지혜와 남자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풍수에서 이제 남자아이를 뜻하는 이제 물의 배출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잘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땅은 스스로 이렇게 복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이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아마 청계천이 나를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물이 이렇게 기분 좋게 흘러가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영향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하천 옆에 이렇게 높은 이렇게 빌딩들이 절비하게 서면은요, 바람길이 너무 빨리 형성되어서 이 기운들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기는 너무 천천히 흘러도 좋지 않고 빠르게 흘러도 좋지 않고 또 정체되어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빨리 물이 흐르거나 옆에 있는 높은 빌딩들로 인해서 바람이 빨리 흘러나가면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천천히 장기를 돌아서 배출돼야 되는데 음식을 먹자마자 목에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뭐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빨려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와 생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물이 물론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흐르는 것은 이제 물이 이제 고여서 썩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변에 너무 많은 이렇게 빌딩들이 서거나 또 물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풍수에서 의미하는 어떤 물의 의미는 또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이 너무 빨리 흘러나가면은 시민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또 채택되지 않고 빨리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따지자면 청계천은 서울시나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walk this way? Happy. Yeah, it's relaxing. Yeah, away from the city. Yeah, you've got the city up there. Down here, it's a bit quieter, and the water's nice and everything. So yeah, it's nice. You think what is different from another city in Other just like here? cities. It's strange to be the only white, or not many white people. You know, for Europeans, it makes me feel as if I'm away from other people. I like this place because it's modern, it's old. That's it. That's why I like it here. 이제 청계천이 복구됨으로써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주변에 와서 그러니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주변에 와서 생기와 여유를 느끼니까 앞으로 많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산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그 대도시인 서울이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그 기복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그 북한산의 생명력의 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기동과 평창동이 이제 북한산에 인접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은 자연의 기후는 저렇게 훌륭하지만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주변 사항들은 약간 이기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주는 어떤 풍수의 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양택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풍수에서는 우선 그 생기가 넘치는 땅을 찾아야 됩니다. 땅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또 형태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안성맞춤의 땅을 찾기는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나쁜 형태의 집은 피하고 그 주변과 어울리는 장소는 찾아내라. 그래서 또 주변과 어울리게 모자란 것을 채워서 편안한 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는 좋은 대지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주변의 토양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흙은 가늘지만 굵고 단단하고 또한 윤택하지만 촉촉하거나 질퍽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물이 솟아나거나 자갈이나 또 모래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비록 산중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더라도 평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땅이라면 생기가 충만한 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청용 우베코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땅이 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늘상 심하게 불면은 그 생기가 흩어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지기가 흩어지는데, 그래서 생기가 충만한 땅 왼쪽에 있는 산과 오른쪽에 있는 산, 자청용 우베코라고 합니다. 이 자청용 우베코가 제대로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도 땅의 지기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땅의 전후 좌우가 밝고 단정하면은 생기가 충만한 좋은 집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전반적인 지세는 어떻습니까? 주산인 그 북한산이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고 좌우의 날개가 편안하게 이제 흩어지는 바람을 잡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앞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니까 일반적인 풍수가들은 여기를 대단한 땅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기가 넘치는 땅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웅장한 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부분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저 주택 단지하고 이 앞부분의 언덕을 사이 지르는 지나는 땅도 그 도로도 약간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단지에 있는 주변의 어떤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사항들이 인간은 편리하지만은 호연지기를 충분히 품을 수 있을 만한 땅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웬만한 부자들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에는 적당하지만은 큰 기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풍수의 고전 금난경에서 말하기를 오행의 기는 땅속을 돌아다니면서 팔방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러한 음양의 기가 즉 생기다. 무릇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그 생기에 올라타야 한다. 흙은 기의 몸이므로 흙이 있는 곳에는 기가 있다. 기는 토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다. 기가 있는 곳에 물이 있다. 물은 오행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터잡게 유념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오래전 자연지형이 형성된 때로부터 계속하여 물이 흐르던 습한 터, 땅속으로 거센 지하 수맥이 흐르는 곳, 흙은 기의 몸이기 때문에 흙이 없는 돌산에는 생기가 흐르지 않는다. 모습이 심하게 훼손되고 끊어진 단상과 그 주변 지역, 주변에 바람막이가 없고 초목이 잘 자라지 않는 지역, 차들이 거칠게 다니는 차도 또는 물길이 건물터를 곧바로 대면하는 곳. 지금까지 자연의 풍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도시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기가 이제 그 서울 공덕동 오거리 부근인데요. 오늘은 일요일이 돼서 좀 한가합니다. 사람들도 적게 다니고 차도 좀 적게 다니고. 그러니까 풍수에서 이제 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편하게 이야기해서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와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풍수에서 말하는 기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과 또 인생의 다양한 기회들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운반하는 어떤 개별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다면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자연의 형상을 가지고 자청용, 우베코, 남주작, 북현물을 따지면서 좋은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만든 이런 환경에서 보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개념에서 이거 좋은 풍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건물인데, 풍수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입구를 보면은 입구는 사람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의 입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입병이 생기거나 중치가 생기면 좋은 음식을 못 먹어서 이제 사람의 몸이 허약해지는데, 길가를 다니는 자동차나 사람이 이 건물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 건물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자, 이 건물을 보면은 전체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입구가 좀 낮습니다. 얼굴은 이만큼 큰데 입이 요만한 행복이 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사람이나 자동차를 환영하는 형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고 지붕이 낮기 때문에 이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억눌린다,
뭔가 나를 이렇게 누른다는 어떤 그런 귀를 억누른다는 그런 느낌을 대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수의 어떤 인풋, 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돈과 여러 가지 인생의 기회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들은 좀 다르게 입구 형태를 개선해서 전체적인 규모의 크기나 모양에 비례해서 건물의 형태를 건물의 입구를 약간 바람직하게 고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넓어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효과, 모자란 것을 채워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른 풍수의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 이 입구가 전체적으로 넓고 쾌적해 보이도록 하는 뭔가의 어떤 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경은 씨의 개선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혜진 씨의 개선안. 캐노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동시에 면에 있는 디자인을 좀 계고부를 좀 오픈 공간으로 1, 2층을 좀 오픈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3층 높이까지 메인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메인 잘라보고 메인 잘란 상태에서 계고부를 커버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내부에는 상층은 모듈화되어 있고 하층은 오픈 스페이스 공간이기 때문에 모듈화가 아닌 통창으로 해서 개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차선책은 방법으로는 이 방법 아니면 한쪽 벽면을 오픈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메인으로 하면은 어떤 갯나리장을 차선책으로 한번 제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나침판을 가지고 와서 입구가 어느 방위로 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안점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현대의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의 형상과 어울리는 조화로움. 그러니까 입구가 주변의 도로랑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오기 쉽도록 주변과 어울리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위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만큼 규모로 어느 방향으로 입구가 제대로 나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의 입구에서는 풍수적인 특징을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어가야 이제 좋은 인생의 기회라든지 사업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건물을 보면은 다른 건물하고 틀리게 건물이 좀 낡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여기 서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할 수 있다면은 그 건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낡았지만은 이제 분명한 지붕이 있다는 것은 좋고요.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은 약간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련되지는 못하고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았지만은 마음씨 좋은 어떤 인격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입구 형태인데 그 입구의 형태를 가늠하는 첫 번째 요소로는 이제 제대로 된 지붕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택미지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살 터를 잡을 때에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며 두 번째는 생리다. 그 다음이 인심이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다면 살기 좋은 땅은 아닌 것이다. 주변의 인심이 나쁘면 나중에라도 후회할 일이 생기고 주거지 가까운 곳에 산수가 없다면 정서를 함양하지 못하게 된다. 산림경제에서 말하기를 산새는 맑고 수려해야 좋으며 거칠고 장대하기만 하다면 나쁘다. 털을 잡을 때는 첫째, 좋은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거칠고 불량한 무리들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것은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후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쓸데없이 칼로써 땅을 그어서는 안 된다. 상스럽지 못한 일을 자초할 수가 있다. 지금 이동하는 장소는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신 건가요? 장충동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 그곳에서는 어떤 풍수적인 특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유능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 좁은 입구를 높고 넓어 보이게 한 어떤 그 캐노피, 지붕을 장치를 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비록 좁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구조물을 대거나 어떤 색을 칠하거나 뭔가를 설치해서 넓어 보인다면은 사람이 넓다고 느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것을 보러 간다고 보면 돼요.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입구는 좀 좁다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노피가 있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리 낮다고는 생각되진 않는데요. 이 부분은 풍수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풍수를 적용한 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입구를 저기 캐노피를 달아서 넓어 보이게, 그러니까 높아 보이게 했다. 지붕, 그러니까 입구가 좁으면 억눌리고 직원들이 짜증이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좁은 입구를 통해서는 이제 좋은 기운이라든지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지 건축 설계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분이 저렇게 캐노피를 달아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니까 특별한 어떤 구조물이나 장치를 이용해서 좁은 입구를 넓어 보이게 하는 것, 한마디로 이제 풍수의 아주 훌륭한 적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화를 통하여 풍수적 처방을 살펴볼까요? 자동차 트렁크에 실린 김치통과 풍수적 처방. 주인공이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는다. 혹시 차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서 운전해 보신 적이 있는가? 또 그 김치통이 넘어져 쏟아진 적은?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말려도 냄새가 한 달을 넘게 간다. 정말 고약한 일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돌고 있다. 횡단보도에서도 조심스럽게 정지한다. 출발도 정지도 천천히, 커브길에서도 자칫하면 김치통이 쏟아지니 어쩔 수가 없다. 쭉 뻗은 도로에서 주변의 운전자들이 인상을 쓰고 또는 삿대질을 하며 고함까지 지른다. 좀 과장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난감하고 다른 운전자들은 화가 난다.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면서 강압적 설교를 하고 있다. 운전은 물 흐르듯이 해야 한다. 주변 자동차와 비슷하게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당신의 운전 방식은 타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등등. 운전 잘하라는 설교를 듣는 바람에 급기야 주인공은 난처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현재의 운전 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치통 때문에 고생하던 주인공. 드디어 자동차 트렁크에서 김치통을 드러낸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개선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풍수다. 이처럼 김치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풍수적 해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의 방에서 어두운 불을 밝게 하고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버리는 등의 처방이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다. 한편 아까 욕설을 하던 어떤 거칠은 사람은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떼이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고통받고 있다면 스스로 불필요하게 싣고 가는 김치통이 먼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풍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인생의 지혜인 것이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업무 성격과 목적에 어울리는 자리 잡기의 중요성이다. 급한 내리막의 경사길에서는 운전자가 주유소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주유를 한 다음에 다시 거칠은 차들 사이로 끼어들기도 어렵다. 운전자는 신경을 바짝 써야 하고 몸이 잔뜩 긴장을 한다. 반면에 오르막길은 차의 속도가 줄어드니 부담감이 훨씬 덜하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반응은 몸이 먼저 느끼게 된다. 몸은 즉시 반응하고 기억한다. 어떤 주유소 터가 좋은 곳인지를 새삼스럽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 주유소를 오픈하고 광고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먼저 이 건물과 관련된 풍수 상식을 알아보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주변 여러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으므로 그곳에 건물 입구를 두면 좋다. 이러한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서 단순히 음양 오행 이론에 따라서 입구가 놓여질 위치, 방위를 따지는 것은 오류다. 내리막을 끼고 있는 건물은 특히 그 입구가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며 입구의 크기도 넉넉해야 좋다. 실내로 들어가는 문 주변은 발 디딜 곳이 넉넉하고 밝고 환해야 한다. 바닥에는 불필요하게 여러 층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한번 완성된 건물의 구조 변경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건축주는 설계자, 풍수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성, 주거 환경성, 상업성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 건물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지붕, 작은 입구, 발 디딜 곳의 협소가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불규칙하고 불편한 계단은 손님의 발길을 애써 외면하는 형상은 아닐까. 좋은 기운이 건물 안으로 원활하게 잘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은 삼성동에 있는 한 건물을 보기 위해 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쪽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평탄하지 않은 지역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 건물의 풍수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를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동차나 사람을 따라서 좋은 기운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큰 도로는 이제 그만큼 큰 기운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풍수에서 이제 길을 논할 때 이 도로의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사도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은 경사가 급할수록 급한 내리막의 경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좋은 기회나 기운들도 같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급한 마음을 먹게 되고 편안한 마음을 못 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의 끝자락에 이제 있는 건물인데 이제 그 경사를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그냥 빠져나간다. 특히 이제 은행이라든지 어떤 돈을 다루는 빌딩이라면은 저 도로를 따라서 뭐 돈이 점차 줄어든다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입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를 다니는 차나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입구도 좀 좁고 마치 등을 돌리고 있는 신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인데요. 이제 주변의 어떤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전체 대지에서 이 빌딩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와 또 주변 건물과는 약간 이렇게 방위가 틀어져 있습니다. 방위가 틀어져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위풍당당하고 또 위치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린이들이 이렇게 줄을 나란하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가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뺐다하게 틀고 있다면은 교장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주목받을 만한 일들,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예기치 못했던 뭐 돌발스럽고 불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큰 인기를 얻을 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땅이 좀 넉넉하고 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향 이렇게 이제 건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경은 씨의 개선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혜진 씨의 개선안. 풍수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무리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제안하게 됐고, 이 제안한 거는 메인 엔트런스 부분에 대한 협소한 거와 이런 수평 수직에 맞지 않은 그 해체주의에 관련된 풍수하고 좀 언밸런스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제 제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엔트런스에 지금 이게 공간이 협소하게 보이는 공간을 옆에 있는 그 드라이 에어리어가 좀 약간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그 드라이 에어리어를 오픈한 공간으로 했을 때 이 장애자용 경사로를 만들어주고, 입구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단을 통해서 진입하는, 그래서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 된다고 보고, 이거 셋백이 됨으로 인해서 약한 부분은 상부에 있는 캐노피를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캐노피를 전체 공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드라이 에어리어 공간까지 폭을 넓혀가지고 캐노피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풍수적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나.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디자인이 우리가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하지만 이게 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전통 풍수에도 좀 부합되지 않겠나. 금난경에서 말하기를 군자는 탈신공 개천명이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좋은 터를 골라서 자리를 잡아야 마땅하다. 이 건물은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한눈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에스컬레이터들이 힘이 있고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외부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그 건물을 봤을 때 물론 뭐 힘이 있고 역동적이다는 느낌, 그다음에 좀 분주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길고 좀 가파른 어떤 경사로라든지 계단이 보이면은 힘겨운 느낌도 받게 됩니다. 힘이 든다. 내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높은 산에 길고 험한 등산로를 올라가는 느낌처럼 힘겨운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건축의 기법으로 계단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능하다면은 큰 창은 노출시킨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저렇게 전면에 배치해서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관찰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야지 저기를 어떻게 걸어 올라가라는 어떤 이런 느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손님이 쉽게 찾아오는 것을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의 신비로움은 비행기도 가리지 못한다. 마치 땅에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듯이